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웃기거나 혹은 야하거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 중에서 유머와 해악이 아주 뛰어난 작품, 별로 야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야한 그런 이야기를 몇 편 모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느 날 연함은 살된 소년과 원기 왕성한 청년, 그리고 환갑이 가까운 노인 등 세 사람이 함께 여행했다. 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 길가 마을에 들어가서 한 민가에 투숙했다. 그 집 부인이 매우 예뻤는데 세 사람 중에서 젊은 청년이 그 부인의 미모에 반했다. 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 청년은 가만히 안으로 들어가서 자는 부인을 덮쳐 손으로 입을 막고는 몸을 붙여 음행하고 나왔다. 부인은 어두워서 청년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부인은 관가에 가서 집에 투숙했던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어젯밤 자기를 강제로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다. 고으러니 세 사람을 불러 문초해 보니 세 사람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원님은 진범을 가려내지 못해 고민하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혹시나 하고 아내에게 사건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그 사건은 매우 쉽게 가려낼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애를 태우십니까? 하고 말하며 웃고는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변을 당한 부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자가 몸을 덮치고 그 짓을 할 때 뾰족한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소년이 그 범인입니다. 반면에 방망이로 막 내리쳐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청년이 범인이고, 삶아놓은 가지나물처럼 말랑말랑한 것을 밀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면 노인이 범인입니다. 고발한 부인에게 그 당시의 느낌을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원님은 즉시 성추행당한 부인을 불러 당시의 느낌을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 부인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 남자가 어찌도 힘찬지 마치 빨래방망이로 때리는 것 같아서 매우 아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을원이 세 사람 중에서 젊은 청년을 불러 엄하게 문초하니 청년이 드디어 범행을 자백했다. 원님은 그 청년에게 곤장 10대를 때리게 한 다음에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감옥에 쳐넣었다. 원님은 문제는 잘 해결했으나 자기 아내가 여러 남자와 많은 경험을 쌓은 것 같이 느껴져 잔뜩 의심이 들었다. 기분이 나빠진 원님은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은 규중에 있는 여자로 어찌 그 세 가지 경우를 그렇게 자세히 잘 알고 있소? 그 말을 들은 부인이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내가 많은 남자와 경험을 가진 것으로 의심했구먼요. 사실은 당신이 처음 16세의 소년으로 장가와서 내 몸속에 물건을 밀어넣고 들락날락할 때 마치 송곳으로 콕콕 찌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서는 방망이로 막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는데 그리워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인생의 봄날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꼭 물렁물렁하게 삶은 가지를 억지로 밀어넣는 것 같이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부인의 설명을 들은 원님은 겉으로는 빙그레 웃었지만 자기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말한 것에는 속으로 마음이 상했다. 물렁물렁하게 삶은 가지라니 자괴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야속하지만 세월의 장난인 것을. 어떤 노재상이 젊은 첩을 두었는데 그녀를 매우 사랑하나 정력이 약해서 도무지 권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력을 보강한다는 약을 구해 가루로 만들어서는 방 안에 두고 아침마다 따뜻하게 데운 술에 타서 마셨다. 이렇게 하기를 몇 달이 지났으나
전혀 정력이 강해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매일 집에 와서 허드렛 일을 돕던 일꾼 한 사람이 10여일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노재상은 다른 일꾼을 시켜 그 사람 집으로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오랜만에 나타난 그 일꾼에게 그동안 나타나지 않은 까닭을 물으니 이 사람 대답이 기가 막혔다. 아침마다 대감마님께서 따뜻하게 데운 술에 가루약을 타서 잡수시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대감마님 안 계실 때 소인이 그 가루약 몇 숟갈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재상은 그것이 무슨 큰 죄라고 10여일씩이나 나오지 않았느냐고 야단치니 이 사람이 말을 이었다. 대감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그 약을 술에 타서 마셨더니 수일 후부터 양근이 무서울 정도로 힘차게 서는 바람에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여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오로지 매일 아내와 밤낮으로 몸을 결합하여 그 짓을 계속했지만 아직도 그것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부끄러운 듯이 머리를 숙였다. 이야기를 들은 노재상은 무릎을 치고 한탄하면서 말했다. 본래 정력을 강하게 한다는 약은 노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젊은 사람만 죽이겠다. 노인에게는 효험이 없고 젊은 사람만 망치게 하는 저 약을 빨리 시냇가에 내다 버려라. 이렇게 명한 다음 젊은 첩에게 먹고 살 만큼 땅과 돈을 주며 나이에 걸맞은 사내를 만나 잘 살라고 명하고는 내보냈다. 그런 다음 평온한 마음으로 만년을 보냈다. 한 노인이 나이 80이 넘으면서 정력이 쇠퇴하여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성적 욕망은 아직 가시지 않아서 치마 입은 여인만 보면 껴안고 정을 나누고 싶어 했다. 그래서 어린 첩을 두고 밤이면 억지로 힘을 내어 그녀와 잠자리를 시도했다. 어느 날 밤에 노인이 제대로 서지도 않은 물건을 끌어넣으려고 애쓰면서 첩을 아프게만 하고 있었다. 참다 못한 어린 첩이 노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영감님,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임신한다고 하면 태어나는 아이는 아마도 사슴 새끼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은 이 말의 뜻을 몰라 좋아서 하는 말인 줄 알고 되물었다. 아니 사람이 어찌 사슴 새끼를 낳는단 말이냐? 이때 첩은 깔깔대고 웃으면서 사슴 가죽같이 물렁물렁하게 늘어난 영감님의 그 연장으로 잠자리를 해 아이를 만드니 사슴밖에 더 나오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더 힘껏 끌어안았다. 이튿날 노인은 옆집 친구 노인에게 가서 지난밤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고 실토하면서 멋쩍게 웃었다. 이 말을 들은 친구 노인은 그건 그래도 좀 낫네 그려. 나는 더 심한 모욕을 당했어. 라고 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니 친구가 나도 며칠 전 내 딴엔 잔뜩 힘을 올려 어린 첩과 잠자리 하는데 첩이 말하기를 영감님은 제 다리 사이를 조상의 묘역으로 아십니까? 하는 거야.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첩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 않겠어? 하고 웃었다. 첩이 이야기했다는 말은 이러했다. 다 죽은 시체를 끌어다 제 다리 사이에 집어넣으니 조상 묘역이 아니라면 어찌 마음대로 시체를 끌어넣습니까? 두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왕성했던 청춘의 정력이 쇠퇴해진 것에 대해 한없이 슬퍼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김현용 교수가 지은 책 한국인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그림과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김중근 아백의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김학수 아백의 풍속화 옛 서울의 뒷골목과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과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클립아트 코리아, PNG트리, 픽사베이, 픽스타,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프리픽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반면에 쇼츠를 매일 한 편씩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